오늘은 7강 방어작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4번. 그림 가는 어떤 항원 A와 B의 표면에서 항체와 결합하는 부위를 나는 A와 B에 모두 감염되었을 때 생성되는 항체 기억에서 니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문제를 푸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A와 B는 병원체라고 볼 수 있겠죠. 항원이라고 그냥 나와 있지만 A와 B가 병원체인데 A라는 병원체가 있으면 A라는 병원체 전체에 어떤 항체가 결합한다기보다는 A라는 항원의 병원체에 항원 결합 부위가 있고 거기에 항체가 결합한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선택을 했어요. A 같은 경우는 똑같은 항원 결합 부위가 존재하죠. 하지만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한 거랑 동그란 거랑 네모난 거 여러 가지의 항원 결합 부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보시면 A와 같은 경우는 기역 항체가 반응할 수 있겠죠. B 같은 경우는 기역, 니은, 디귿 항체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진 항원 결합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기역 A에 의해 기역에서 디귿의 항체가 모두 생성된다 아니죠. 기역은 A와 B 모두와 항원 항체 반응을 할 수 있다. 맞죠? 기역만 있으면 얘가 A에도 결합할 수 있고 B에도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 예방접종을 맞아서 기역이 생기면 B도 공격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니은 디귿. 디귿에서 항원 결합 부위의 수는 2개이다. 디귿에서 항원 결합 부위 어떤 항체든지 항원 결합 부위 하나, 둘, 2개 있죠? 항체가 있으면 하나, 둘. 항원 결합 부위는 2군데가 있고요. 이 1과 2와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의 모양은 항상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항체가 예를 들어 항원 결합 부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1번에 결합할 수 있는 항원과 2번에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의 모양은 똑같고요.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는 동그라미, 여기는 네모가 결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하나의 항체는, 이게 지금 하나의 항체잖아. 항원 결합 부위를 2개 가지고 있는데 각 부위에 결합하는 항원의 모양은 똑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표는 항원 X에 1차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볼게요. 대식세포가 항원 X를 세포 안으로 끌어다니는 식세포작용, 식균작용을 한다. 식균작용. 그 다음에 형질세포가 항원 X에 대한 항체를 생산한다.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산한다. 대식세포가 항원 X를 세포 표면에 제시한다. 항원 제시. 보조티림프구가 항원 X를 인식한 후 빠르게 증식한다. 보조티림프구의 활성화가 되겠죠. 네,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맨 먼저 이 중에 식균작용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식균작용이 일어나 대식세포가 병원균이 있어요. 병원균 A, 항원 X군요. 네, 병원균 X가 항원 X가 있어요. X가 있을 때 대식세포가 와가지고 얘를 잡아먹는 식균작용, 식세포작용이 맨 먼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조각 잘라지겠죠. 분해가 일어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 조각을 세포 표면에 제시하는 항원 제시가 일어납니다. 항원 제시. 다죠. 가 다음에 다. 네, 항원 제시가 일어나면 이 제시된 항원을 누가 인식해요? 네, 보조 T 림프구가 인식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얘네요. 라. 그러면 이 보조 T 림프구가 또 다시 B 림프구를 활성화, 촉진 시켜가지고 얘가 형질세포와 기역세포로 분화해서 형질세포가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죠. 항체 생성. 네, 4번. 이렇게 되겠죠. 가, 다, 라, 나 순서로
된다는 거, 이 순서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는 비특이적인 면역이고, 이제 어떤 특정한 항원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는 요 뒤쪽 부분은 특이적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105페이지 1번 볼게요. 병원체에 대한 문제예요. 표간은 사람의 질병 ABCD가 갖는 특징을, ABCD는 질병입니다. 질병이에요. 나는 가의 특징 기억에서 리을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특징은 기억, 니은, 디귿이고 질병이 ABCD입니다. 이렇게 기호가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먼저 ABC 1, 2, 3, 로마자 1, 2, 3, 기억, 니은, 디귿 이게 뭔지를 먼저 알아두세요. A에서 D는 각각 무좀, 혈우병, 독감, 결핵 중에 하나이다. 얘네의 병원균이 뭔지는 외워두세요. 특히 결핵 선생님이 세균성 질병이라고 꼭 알아두라고 했어요. 볼게요. 특징, 비감염성 질병이다. 뭐밖에 없어요? 혈우병 하나밖에 없죠. 혈우병만 비감염성 질병 딱 한 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병원체가 세균이다. 뭐밖에 없어요? 결핵밖에 없습니다. 얘도 한 항목만 해당되죠. 병원체가 세포로 되어 있다. 혈우병만 비감염성 질병이고요. 세포로 되어 있는 거는 무좀 뭘로 되어 있어요? 균류죠. 균류. 곰팡이. 무좀 세포로 되어 있고요. 독감은 바이러스니까 세포 아니고요. 결핵 세포로 되어 있죠. 두 개가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병원체가 유전 물질을 가진다. 병원체가 무좀.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지만 당연히 유전 물질 가지죠. 결핵. 세 개에 해당됩니다. 사실 근데 이 선생님이 개수를 쓰긴 했는데 이 개수를 알기는 사실 조금 어렵고요. 이렇게 볼게요. 이 중에 혈우병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죠. 혈우병은 한 개에 해당하고요. 결핵은 하나, 둘, 셋. 세 개에 해당하고요. 무좀은 두 개, 독감은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세 가지 특성이 나와 있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결핵밖에 없으니까 이게 디귿이고요. 두 개 특성 갖는 거는 무좀밖에 없으니까 얘가 무좀이에요. 네, A하고 C 중에 하나가 혈우병이고 하나가 독감이에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B와 D를 구분해 볼게요. 기억하고 리을은 둘이 공통점인데 디귿만 무좀은 없고 결핵은 있는 특성이에요. 뭘까요? 디귿은 세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리을은 기억하고 리을은 둘 다 해당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뭐겠어요? 세포로 되어 있다 아니면 유전 물질을 가진다겠죠. 근데 기억이 이걸 갖고 있어. 뭘까요? 얘는 얘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리을이고 A는 독감이겠죠. 남아있는 C가 혈우병. 혈우병은 뭔지 아세요? 얘는 비감염성 질병이라는 거겠죠. 혈우병은 유전병이에요. 유전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뭔가 혈액 출혈이 일어났을 때 지혈이 잘 되지 않고 혈액이 계속 출혈이 일어나서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런 병입니다. 혈액 응고인자를 암호하는 유전자가 잘못돼서 일어나는 병이에요. 네, 기억 B는 무좀이다. 맞고요. A, B, D는 모두 감염성 질병이다. A, B, D. 감염성 질병 맞죠? 기억은 병원체가 세포로 되어 있다이다. 네, 기억만 안 했네요. 비감염성 질병이다. 니은이고 병원체가 세균이다. 디귿이고 병원체가 유전 물질을 가진다가 리을이니까 남은 거 기억이 병원체가 세포로 되어 있다. 겠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2번 그림 가는 어떤 쥐에게 항원 X를 2회 주입했을 때 생성되는 항체의 농도를 이 가 그래프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나는 항원 X가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기억세포하고 보조티림프구 중에 하나래요. 이 쥐는 이전에 X에 노출된 적이 없다. 네, 가 그래프는 이미 배웠고요. 처음에 1차 면역 반응, 그 다음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그래프죠. 나를 볼게요. 항원 X가 침입했을 때 먼저 대식세포에서 식균작용을 하고 항원 제시를 했네요. 그러면
기억세포가 가서 이거를 인식했어요. 누굴까요? 기억이 보조 T림프구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가 얘를 활성해줬어요. 얘는 B림프구겠죠. 그러면 얘가 분화돼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네, 기억세포는 기억세포가 아니에요. 메모리셀입니다. 메모리셀입니다. 네. 구간 1에서 기억이 활성화된다. 구간 1 여기에요. 최초로 X에 노출됐을 때, 아직 항체가 활발하게 생성되지 않았을 때, 기억이, 보조 T림프구가 활성화되겠죠. 네, 요때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 구간 1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식균작용이 일어나고 보조 T림프구가 한참 활성화가 되겠죠. 구간 1에서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식균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간 2는 언제예요? 네, 요때는 1차 면역 반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항원의 X의 2차 주사가 될 때, 그때까지 시점이네요. X에 대한 형질세포가 니은으로 분화된다.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나요? 아니죠. 형질세포가 니은으로 분화되는 게 아닙니다. 네, 형질세포는 열심히 항체를 만들고 나중에는 없어져요. 나중에는 이제 없어지고요. 기억세포만 남아있죠. 구간 2에서는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게 아니다.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될 수는 있겠죠. 네, 2차 면역 반응에서. 하지만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될 수는 없습니다. 기억, 니은. 다음은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항원 A와 B의 면역학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이다. 뭔가 그래프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A와 B의 항원이에요. A와 B는. A와 B에 노출된 적 없는 생쥐 X에게 동일량의 A와 B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각각 3회, 2회 주사했대요. A는 3회, B는 2회 주사했어요. 그림은 생쥐 X에서 A와 B에 대한 시간에 따른 혈중 항체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생쥐 X에서 B에 대한 기억세포는 형성되지 않았대요. 그래프 다시 볼게요. A를 1차 주사했어요. 그리고 A를 2차 주사했어요. 어때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A를 3차 주사했습니다. 또 항원 유치입니까? 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2차보다 3차 주사했을 때는 조금 오히려 항체가 더 많이 생긴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B는 어때요? B는 1차 주사를 하고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어요. 근데도 A보다 좀 약하죠. 그런데 두 번째 주사했는데 또 잠복기가 길고 항체 농도를 보니까 또 1차 면역 반응 수준으로밖에 안 일어났어요. 왜요? 기억세포가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선생님 이럴 수 있어요? 네,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예방접종 맞잖아요, 백신은. 그래서 어떤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어릴 때 항체가 생성이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기억세포가 형성된다는 거죠. 어떤 백신 같은 경우는 1차 맞고 뭐 몇 달 있다가 2차를 또 맞고 몇 달 있다 3차를 또 맞고 아니면 몇 년 있다 또 맞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기억세포가 잘 생성이 안 되는 항원이 있어요. A처럼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여러 번 주사를 맞고요. 어떤 사람은 결국 안 생기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맞아도 항체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2차, 3차 접종을 하지만 그래도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 종류에 따라서 항상 기억세포가 100% 다 생기는 건 아니다. 네, 이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과 2에서 모두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한다. 1과 2에서 모두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한다. 그쵸? 이미 1에서 생성이 됐으니까 기억세포는 쭉 있습니다. 3 여기죠. A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A에 대한 체액성 면역이 엄청 활발하게 일어났죠.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는 거는 B세포에서 유래된 그 형질세포가 또는 이제 3 같은 경우는 2차 면역 반응이니까
기억세포가 분화된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그 항체가 항원에 가서 결합하는 것, 무력화하는 것을 체액성 면역반응이라고 하죠. 당연히 일어났습니다. 디귿 3에서 B에 대한 특이적 반응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네, B에 대해서 기억세포가 있어서 2차 면역반응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특이적 방어작용, 체액성 면역반응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체가 만들어졌으니까요. 특이적 방어가 일어났다. 맞고요. 체액성 면역반응이 일어났다. 맞습니다. 네, 기억세포는 생성이 안 됐을지라도 일어났죠. 네, 10번 볼게요. 다음은 병원체 A의 면역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이다. A로부터, 병원체 A입니다. A로부터 두 종류의 물질 A와 B를 추출한다. 동그라미 A와 B는 병원체 A에게 있는 어떤 한 부분인가 봐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A라는 병원체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A 부분, 이게 B 부분.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A, 스몰 b에 노출된 적 없는 생지 1, 2, 3, 4를 준비한다. 표와 같이 주사액 1, 2, 3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대요. 볼게요. 병원체 A를 그냥 주사하면 죽어요. 그런데 요 스몰 a, 스몰 b 요 부분만을 추출해가지고 또는 합성해가지고 그 물질만을 주사하면 삽니다. 네, 그러니까 스몰 a와 스몰 b 같은 경우는 잘만 하면은 백신으로 개발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항원 결합 부위겠죠. B를 주사했을 때는 확실히 항체가 생성이 됐어요. B에 대한 항체가 생성이 됐습니다. 안티 B. 근데 A는 몰라요. 라 볼게요. 2주 후에 다의 2에서 혈청 기억을, 그 다음에 혈청 니은과 3에서 혈청 니은과 기억세포 디귿을 얻은 다음에 또 다른 생쥐한테 주사를 했대요. 자, 기억을 주사했대요. 뭐야? A에 대한 혈청인 거죠. A에 대한 혈청. 혈청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네, 항체가 있습니다. 항체가 생성이 되었다면 혈청에 항체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쥐가 A 감염했을 때 죽었어요. 그 얘기는 기억에 A에 대한 항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A는 항체 생산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죠? 니은은 B에 대한 항체가 생성됐다고 알고 있으니까 혈청을 뽑았을 때는 당연히 걔가 효과적으로 항원을 제압할 수 있었겠죠. 살았습니다. 네, B는 이제 항체 생성이 됐죠. 얘가 이제 니은에 있는 성분이에요. B와 니은을 섞으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겠죠. B는 항원 결합 부위고요. 니은은 그거에 대한 항체를 포함하고 있는 혈청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디귿을 주사했어요. 디귿은 뭐였죠? B에 대한 기억세포였어요. 기억세포만 주사해도 살았어요. 왜? 기억세포가 재빨리 형질세포로 분화해가지고 항체를 대량 생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A에 대한 백신 제조에는 스몰 a 아니라 B를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A는 항체 생성을 못했잖아. 마의 4에서 얘네요.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겠죠. 네, 체액성 면역 반응은 4가 아니고 미안해요. 6이네요. 네, 5와 6에서 모두 일어났겠죠. 5와 6에서 A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네. 선생님이 두 문제를 좀 보충으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내용에서 좀 설명을 충분히 못한 부분이 있어서 두 문제 보충 문제로 가지고 왔고요. 선생님 구글 클래스에 PDF로 올려놨습니다. 그림은 사람 A에서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사람 A라고 굳이 쓴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A는 알레르기가 있는 특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포 기억과 니은은 각각 비만 세포와 형질 세포 중에 하나래요. 니은에서 분비된 히스타민에 의해서 알레르기 증상이 유발된다. 이 그림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알레르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은 뭐겠니? 항체를 만드니까. 형질 세포죠? 그러면 니은은 뭐예요? 비만 세포입니다. 비만 세포 우리 언제 나왔어요? 염증 반응에서 세균이 들어오면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비만세포 배웠었죠? 비만세포는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그런 세포예요.
근데 상처 부위가 아닌데 예를 들어 어떤 꽃가루 X 같은 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세포, 기억,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분비했는데 그 항체가 어디 가서 붙었어요? 비만세포의 표면에 이렇게 항체가 붙어 있다가 꽃가루 X가 들어오면 그 꽃가루 X가에 이제 이 항체가 딱 결합을 하거든요. 꽃가루 X랑 항체가 결합을 하면은 그때 비만세포에서 엄청나게 많은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알레르기 증상, 뭐 재채기일 수도 있고 기침 콧물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알레르기 증상이 유발된다는 거죠. 이 그림을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앞에 꽃가루 X가 한번 침입한 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때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꽃가루 X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항체가 생기고 나면 이 항체가 비만세포 표면에 결합하고 있다가 똑같은 꽃가루가 또 들어와서 이 비만세포에 결합된 항체와 결합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히스타민이 계속 분비되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꽃가루 X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항체를 생성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에게만 그걸 시키고 꽃가루 X는 다른 사람에게는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기억은 형질세포입니다. 가가 일어나기 전에, 가가 뭐예요? 꽃가루 X에 의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A는 꽃가루 X에 노출된 적이 있죠. 있기 때문에 항체가 생긴 거예요. 네, 처음에 꽃가루가 X가 한번 노출이 돼서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두 번째 꽃가루 X가 또 두 번째 건 세 번째 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이런 과민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알레르기는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 과민하게 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알아두세요. 네, 요거 한번 볼게요. 다음은 항원 ABC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ABC에 노출된 적 없는 생쥐 1에서 4를 준비한다. 생쥐 1에다가는 A를 주사했고요. 생쥐 2에다가는 기억을 주사했고요. 생쥐 3에다가는 니은을 주사했고 생쥐 4에다가는 식염수를 주사했어요. 기억과 니은은 B와 C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건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어요. 얘도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주 후에 나의 1에서 기억세포를 분리해서 2에다가 주사했어요. 기억세포를 주사했고 또 3에서 기억세포를 분리해가지고 4에다가 주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주 후에 A, B, C를 다 시간차를 두고 주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 네, 생쥐 2에서 2G의 결과가 이겁니다. A를 주사했더니 A가 확 항체가 만들어졌어요. 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죠. B하고 비교할 때. 왜요? 얘는 처음에 생쥐 1, A에 대한 기억세포를 넣어줬으니까 A는 이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 알 수 있겠죠. 그런데 B를 주사했을 때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고요. C를 주사했을 때도 역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생쥐 2의 몸에는 A와 C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기억은 뭐예요? B가 아니라 C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생쥐 4에서는 어땠어요? A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는데 B에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어요. B에서만. 그러면 니은이 뭐다? B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는 생리식염수였으니까. 네, 기억은 C다. 기억은 C다. 맞고요. 구간 A 여기입니다. A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네, 항체 막 만들어져서. 구간 B에서 B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었다. 아까 문제와 비슷하죠? 구간 B에서 뭔가 막 B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겠죠? 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네, 이 전 문제하고 비교해서 보면 아까 여기서는 항체, 혈청을 넣었잖아요. 혈청을 넣어줬고 여기서는 기억세포를 넣어줬거든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 생쥐에서 혈액을 추출했다.
혈액을 추출해서 원심 분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응고하게 한 다음에 이 위의 층을 A라고 할게요. A를 추출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 이 밑에 가라앉은 B를 추출해서 넣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항체는 어디 있을까요? 네, A층에 항체가 있습니다. 응고시켰으면 혈청이고요. 원심 분리했으면 혈장이라고 나올 거예요. 혈장이든 혈청이든 상관없습니다. 위에 뜨는 그 물성분, 액체 부분에 항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라앉는 B 부분에는 혈구가 있거든요. 혈구가 있어요. 혈구가 있다는 얘기는 백혈구가 있다는 얘기고요. 백혈구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 여기에 백혈구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기억세포도 있고 어떤 문제에서 보면 기억세포 말고 보조티림프구를 주사하기도 해요. 네, 보조티림프구도 있고 뭐 다른 어떤 림프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림프구들 무슨 세포, 기억세포, 보조티림프구, 뭐 형질세포 이런 것들은 다 밑에 층 B에 있고요. 위에 있는 혈청이나 혈장에 항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입을 했을 때 처음에 혈청을 주사하면요. 혈청을 직접 주사하면요. 처음에는 그래프를 보시면 선생님이 살짝 그려보면 혈청을 바로 주사했어. 그러면 항체 농도가 처음에는 높습니다. 어느 정도. 그랬다가 아무런 항원 주사 안 하고 지나면 얘는 자동으로 점점 항체는 분해돼서 없어져요. 이렇게 쭉 항체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세요. 우리 몸 안에서도 항체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항체를 주사했을 때도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